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사에 나올 만한 운동인 것 같은데, 자, 웃자고 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라는 우량한 주식이 지금과 같이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사놔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매출도 잘 나오고, 글로벌 기업이고, 한국 대표 주식이고,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심지어는 막 빚도 내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께서 자기 친구가 막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막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개미가 사면 주식은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개미가 사면 주식이 안 오르지?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야기,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이제 그 각자의 그 목적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자금. 그러니까 주식을 왜 투자하는가?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그 개미의 특성인데, 그건 뭐냐면 약한 멘탈이에요. 약한 멘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약한 멘탈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호재를 받아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증시가 회복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매출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재료가 터진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만약에 지금처럼 삼성전자를 많이 산 개미들이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어떤 식의 심리 변화가 일어나냐면 조급해져요. 개미들은요, 내려가도 조급하고 손해보니까 올라가도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서 조급해집니다. 또는 조금만 차트가 급락이 나오면 이제 조급하지 않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조금만 급락이 쭉 나오면은 이게 10%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5% 수익으로 바뀌면 이때부터 또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약한 멘탈이 특징이에요. 당장 막 쏘면서 올라가서 10% 수익 나면 좋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5% 빠져갖고 5% 수익으로 돼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차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뜬금없이 매도가 발생해요. 뜬금없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차트가 살짝 오르막으로 가는 것뿐인데 이때 멘탈 약한 개미들이 매도를 해서 던져갖고 차트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재를 받아서 올라가던 차트가 개미들이 막 일시에 던져버리니까 갑자기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 밀림을 통해서 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밀리는 차트를 보고 뭔가 좀 긴가민가 하면서 매수를 꺼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개미들은 장기 투자를 잘 못해요. 종목을 오래 갖고 가지 못해요.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간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 기간, 뭐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받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또 이런 거죠. 한두 달 기간을 받다라고 해도 한 달 정도 올라오고 나서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죠. 장투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차트가 이렇게 흔들리면 장투에 대한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장투 잡아서 포지션을 장투로 잡아서 플러스 20%가 됐어요. 그래서 더 가야지 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시장 안 좋고 뭐 해갖고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 10%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흔들면서 가요. 그죠? 흔들면서 가요. 이 흔들면서 가는 거를 이제 투자의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이나 또는 돈을 급하게 뺄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은 이런 작은 흔들림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런 흔들림에 흔들리기 때문에 뜬금없이 매도를 막 던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나 외인 입장에서 이 회사를 좋게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올라갈만 하면 던지고 올라갈만 하면 개인들이 던지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차트가 올라갈만 하면 개인들이 던져서 뚝 떨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또 올라갈만 하면은 또 개인들이 또 던져서 흔들어지고 또 어떨 때는 슈퍼개미들도 있어요. 더 많이 빠질 때도 있고 리딩 업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종목은 리딩 업체들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뭐랄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은 영향을 줄 수가 없기도 하겠지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금 테마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훅훅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리딩 업체들은 돈들이 크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시각 자체가 멘탈이 약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트를 무너뜨리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들어오면은 신규 투자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개미들은 올라가려고 하면 뜬금없이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하면 뜬금없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개미들이 충분히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게 순서인데, 이것이 이제 정형화되고 거의 뭐랄까요, 암묵적인 어떤 룰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들어오면 차트가 안 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좀 보신 분들은 지금 신용 비율이 얼마다, 개인 신용 비율이 몇 퍼센트다, 몇 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개인들이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만큼 돈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인이나 기관이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시장에서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기껏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개인들이 빠져나가서 차트가 또 흔들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을까요? 자, 멘탈이 약하다고 했죠. 개미들은. 그래서 개미들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나가기 때까지 쭉 시간을 보내요. 그냥 어차피 신용자금이고 반대매매 터져야 되고, 이제 또 돈 급한 사람들은 또 이게 돈 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횡보시켜요. 횡보하면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도 들고 있고 싶어도 못 들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부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들이 또 다른 데 써야 되는 자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차를 바꿔야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전세 들어갈 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들이 따로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외인과 기관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쭉 보내줘요. 예, 급한 거 없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개인들이 사면 못 간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거를 대입해서, 왜 이러니? 자, 이걸 대입해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죠. 순매수를. 그럼 이거는 똑같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 종목이나 업종이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관점을. 그럼 코스피가 오르는 게 제한적이겠죠. 개인들이 저렇게 사니까 좀만 흔들어도 쭉 나갈 것이고, 그죠? 그럼 외인 기관들이 개인이 이렇게 많이 주워 담았기 때문에 외인 기관이 기껏 들어와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쭉 빠져나가죠. 그러면 외인 기관 입장 손해죠. 비싸진 주식을 굳이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이런 원리로 대입해서 봤을 때 좋은 그림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저런 자금들이 멘탈이 약한 자금들이 나가고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종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안 되거든요.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는 물론 돼요. 근데 삼성전자 되긴 되는데 지금 모든 개인들이 다 삼성을 샀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삼성은 이 개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개인보다 더 큰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와도 지금 들어온 돈들은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부터 3년, 5년 보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그렇게 보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도 팔 생각하고 있잖아요. 비중들이 크니까 1억, 2억씩 투자했으니까 조금만 올라와도 팔 생각 한단 말이죠, 분명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온 목적 자금 자체가 장투를 본다던가 아니면 연기금이라던가 또는 펀드, 정식 펀드로 쭉 멀리 본다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삼성전자도 그런데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BC월드 제약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도 개미를 많이 태우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개미들이 많으면 세력 입장에서 올리면 뭐합니까? 주가가 세력이 들어와서 올라가면 뭐예요? 개미들이 다 벗어나가서 빠져나가서 차트가 망가질 텐데, 음봉이 나올 텐데,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애초에 가는 거예요. 세력들은 크게 보내려면 애초에 개미들을 싹싹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를 턴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남들이 똑같은 걸 다 쳐다볼 때 하면은 좀 불리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미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기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엉뚱한 관점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